한국? 솔직히 중국이나 일본만큼 영향력은 없지 않나?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웨스트입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말을 했던 제가 몇 시간 후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런던에서 활동하는 여행 인플루언서인 제가 겪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 한 번의 비행기 여행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낸 그날 말이죠.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제가 공항에서 친구에게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하지만 처음 상하이발 항공편에 올랐을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어요. 아시아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옆자리 친구와 나눈 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솔직히 중국이나 일본만큼 아직은 아니지 않나? 그때만 해도 그게 솔직한 관찰이라 믿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는 항상 파리, 뉴욕, 도쿄 같은 메이저 도시들만 다뤘습니다. 구독자들도 그런 콘텐츠를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항상 제게 있어 어딘가 어중간한 위치의 나라였습니다.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경제 규모로 보나 역사적 영향력으로 보나 아직 중국이나 일본에는 못 미치죠. 우리는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숫자로 데이터로 겉보기 규모로 세상을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제 인플루언서 활동도 그런 기준에 맞춰져 있었어요. 조회수가 높은 나라, 광고 수익이 좋은 도시, 트렌드에 맞는 장소들 말이죠. 기내에 오르며 승무원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중국인 승무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게 혼자 다른 분위기의 승무원이 있었어요. 한국인이라는 소개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온 그분의 명찰에는 지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무원 지민입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다른 국적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곧이어 옆에 중국 승무원이 지민에게 무언가를 날카롭게 말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지민은 살짝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괜히 여기 섞여서 고생이겠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카메라를 꺼내 창밖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여행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죠. 지민, 여기 음료 서비스는 내가 할게요. 옆에 중국 승무원 린이 갑자기 끼어들며 날카로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은 잠깐 당황한 듯 움찔했지만 곧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나 아직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기엔 좀 이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지민 승무원은 조용히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아마 중국 항공사에서 한국인이 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비행기가 본격적으로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카메라를 꺼내 창밖 풍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건 지민 승무원이었어요. 다른 승무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낼지,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일들이 얼마나 제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을지 말이에요. 지민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항공기 안전 방송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내 서비스도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승무원 리는 지민의 모든 행동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승객에게 음료를 서빙하려고 하면 린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 이 구역은 제가 담당할게요. 지민이 기내 방송을 준비하려고 하면 또 린이 나타났습니다. 기내 방송은 중국어가 먼저니까 제가 하죠. 심지어 지민이 담당하는 구역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면 린은 트집을 잡았어요. 여기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카메라를 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촬영할까도 생각했어요. 이런 갈등 상황은 콘텐츠로 만들면 조회수가 꽤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린의 행동에 묘하게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지민도 뭔가 부족한 거겠지. 아직 중국 같은 스케일은 안 되잖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지민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린이 끼어들어도 화를 내지 않았고 트집을 잡혀도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오히려 더 꼼꼼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 서비스 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승객 한 분이 특별식을 요청했는데 지민이 그 요청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식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린이 또 나타났어요. 아, 그런 복잡한 건 제가 처리하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지민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보통 한국은 이런 경쟁 구도에서 좀 뒤처지지 않나요?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규모의 차이가 있죠. 우리 둘 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거대한 규모와 영향력 앞에서 한국은 항상 한 발 뒤처져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건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민이 서비스할 때 승객들은 더 편안해 보였어요. 미소도 더 자연스럽게 지었고 감사 인사도 더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서양인 승객이 지민에게 말했어요. Thank you so much. Your service is really professional. 지민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그 모습을 본 린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국가의 영향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린의 견제는 계속되었고 지민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때로는 승객들이 지민을 직접 찾기도 했지만 린이 대신 나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큰 나라가 유리하고 작은 나라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벌어질 일들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였어요. 비행 중반쯤 되었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무원들 사이에 무전 연락이 오갔는데 지민만 계속 제외되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중국어로 뭔가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지민만 혼자 멀뚱히 서 있었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도 알아야 할 내용 같은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린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괜찮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이런 건 경험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승객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 테니까요. 그 장면을 본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보통 한국은 이런 경쟁 구도에선 좀 뒤처지지 않아요?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둘 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민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적극적으로 승객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전으로 전달받지 못한 정보가 있다면 직접 승객들과 소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한 승객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지민은 즉시 진통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른 승객이 담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담요를 골라서 가져다 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다니. 천만에요.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민의 서비스를 받은 승객들은 하나같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국가 전체의 위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전기 소외는 계속되었습니다. 중요한 기내 서비스 변경 사항이 있을 때도 승객 요청 사항이 전달될 때도
지민은 항상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민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지민의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시스템의 벽을 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 한계가 있을 텐데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국가의 크기나 경제력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걸까요? 무전기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지민은 제외되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승객들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민이 정말로 불리한 위치에서만 머물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곧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유럽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였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서 저는 우연히 승무원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린과 지민이 각각 다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먼저 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중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붉은색 표지의 여권을 받아든 심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여행 목적이 무엇입니까?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왔습니다. 어디서 출발하셨나요? 상하이에서 출발했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심사관은 린의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컴퓨터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를 요구했어요. 근무 확인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비자 발급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자신만만했던 처음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사관은 계속 서류를 검토하고 린은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중국은 분명 큰 나라인데 왜 입국 심사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제 머릿속에는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았어요. 중국 여권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10여 분이 지나서야 린은 겨우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당황스럽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지민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아마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한국은 중국보다 작은 나라니까 입국 심사도 더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민이 심사대에 다가가서 여권을 내밀었어요. 초록색 표지에 리퍼블럭 오브 코리어라고 새겨진 여권이었습니다. 심사관이 그 여권을 받아든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심사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K-파프 팬이에요. 특히 블랙핑크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심사관은 지민의 여권을 받자마자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추가 질문도 거의 없었고 서류 확인도 간단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정말 재미있어요. 요즘 뭐 보세요? 저는 일 때문에 많이 못 봐서요. 그렇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딱 3분 만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질문도 거의 없었고 서류 검토도 형식적이었어요. 지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알던 상식과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뭐야? 한국 여권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국가의 크기나 경제 규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지민은 입국 심사를 마치고 여유롭게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반면 린은 아직도 복잡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돌아봤는데 친구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생각들이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저를 더욱 큰 충격으로 이끌 거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방금 전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이 정말 현실이었을까요? 그때 우연히 린과 지민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둘은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그들 근처 자리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린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어요. 입국 심사에서 겪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반면 지민은 평온한 모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잠시 후 린이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기내에서 그렇게 견제하던 린이 지민에게 먼저 말을 걸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BTS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방법 아시나요? 지민은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시면 돼요. 다만 경쟁이 치열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준비요? 팬클럽 가입이나 사전 등록 같은 것들이요. 정확한 정보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민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관련 정보를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기내에서 그렇게 차별받았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다니요. 린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자신이 기내에서 보인 태도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내에서. 괜찮아요. 서로 바쁘니까요. 지민의 대답은 정말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섭섭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린을 이해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린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비빔밥도 건강식으로 좋고요. 한국어 배우기 어렵나요?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규칙적이에요. 요즘은 드라마나 K-팝으로 배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린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기내에서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민에게서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간 놓친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건 문화나 국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도의 문제였어요. 지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린은 규모나 힘에만 의존하려고 했어요. 입국 심사에서 본 장면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환영받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문화적 매력과 신뢰성 때문이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바꾼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인식은 실제로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민과 린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 역시 규모나 수치로만 세상을 판단했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카페에서 일어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제대로 기록하고 제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공항을 걷는 동안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진짜 영향력인지, 무엇이 진짜 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을 되돌아봤습니다. 항상 큰 도시, 유명한 랜드마크, 화려한 쇼핑몰만 소개했어요.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만 집착했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항상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로 생각했었거든요. 경제 규모도 작고 역사적 영향력도 제한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보고 보인 반응, 린이 지민에게 BTS에 대해 묻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알던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지나가면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진열되어 있었고
K-파프 관련 상품들이 별도의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서양인 가족이 한국 과자를 고르고 있었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거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달고나야. 부모들도 신기해하며 그 과자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이었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소프트 파워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BTS와 블랙핑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을 알리는 문화대사였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창작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지민 승무원의 모습도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그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체현하는 개인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바로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반면 린의 모습에서는 하드 파워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봤습니다. 규모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 콘텐츠 제작 방식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추구했어요. 높은 건물, 비싼 호텔, 유명한 브랜드들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콘텐츠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감동을 주는 경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진짜 가치 있는 콘텐츠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화려한 스카이라인이나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였습니다. 공항에서 본 또 다른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유럽인이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표지를 보니 한국 작가의 소설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한국의 진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규모나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졌던 편견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콘텐츠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깨달음은 마지막 순간에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인플루언서로서 지금까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왔는지 돌아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타임스퀘어, 도쿄의 시부야 교차로. 모두 화려하고 트렌디한 장소들만 담겨 있었습니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에만 집착해서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놓치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여행 콘텐츠를 만들 때도 항상 일본이나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들만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부차적인 여행지로만 취급했어요. 경제 규모나 관광객 수 같은 숫자에만 의존해서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세계에 미치고 있는 문화적 파급력은 GDP나 인구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지민 승무원을 통해 본 한국인의 모습도 잊을 수 없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한국이 세계에서 신뢰받는 진짜 이유인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에서 본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록색 한국 여권이 보여준 파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심사관이 블랙핑크를 언급하며 보인 친근한 반응은 한류의 실질적 영향력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서 새로운 콘텐츠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겉모습만 화려한 영상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어요. 한국에 대한 콘텐츠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K-파프이나 K-드라머의 성공 뒤에 숨어있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를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졌던 편견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영상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제 구독자들에게도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여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명한 장소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기회라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서구인들이 여전히 아시아를 하나의 동질적인 지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각 나라마다 고유한 매력과 특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조용한 강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크게 주장하지 않지만 품격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 소프트 파워로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 말이에요. 제가 다음에 올릴 콘텐츠의 제목도 이미 정해뒀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나라, 그리고 그 여권이 보여준 품격이라고 말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 제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국의 진짜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산업 논리나 수치 중심의 사고방식도 완전히 버리기로 했어요. 대신 사람 중심, 문화 중심, 가치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런던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지민이 받았던 따뜻한 환대와 린이 겪었던 복잡한 절차의 차이가 말이에요. 그 차이는 단순히 국가의 크기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세계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분명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BTS와 블랙핑크,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가 초록색 여권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짜 영향력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깊이 있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 모든 경험은 제게 인플루언서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짜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